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독서력,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출판사는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독서는 선택이 아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는 독서가 유행하지 않는다. 유행은커녕 완전히 쇠락했다. 내용이 충실한 책은 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숱하다. 나는 매년 수백만 명의 대학 신입생에게 독서량을 묻는다. 전혀 책을 손에 잡지 않는 사람이 30%가량 된다. 책다운 책으로 한정하면 절반 이상이 독서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 대학 수업은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게 마련이므로 먼저 기초 체력부터 만들어야 한다. 여름 방학 때까지 책 읽는 습관을 배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내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면 나중에 리포트에 책을 읽느냐 마느냐는 자유니까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내는 학생도 가끔 있다. 그런데 정말 책을 읽느냐 마느냐는 자유인 걸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100%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전에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왜 독서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시대이니 독서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모른다. 이 책은 왜 독서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썼다.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은 독서가 훌륭한 습관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독서를 깊이 하는 사람에게 책을 읽히고 싶어 하는 마음은 훌륭하다. 하지만 덮어놓고 강요하면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다짜고짜 좋은 일이니 해야 한다고 강요해서야 어디 설득이 되겠는가? 책을 읽으면 이런저런 좋은 점이 있다고 알려줘야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설득을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한다. 무엇을 위해 독서를 하는가? 독서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런 물음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독서는 자아 형성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또는 독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자아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독서를 즐기고 독서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나에겐 독서력이 있는가? 독서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물음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독서를 즐긴다는 말과 독서력이 있다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좋아하는 추리소설 작가의 작품만을 읽은 사람은 독서가 취미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독서력이 있다는 보증은 없다. 독서력이란 것이 워낙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잣대를 정해 놓으면 독서력을 기르고자 할 때 목표를 쉽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문학작품 100권과 교양서 50권을 읽었다면 독서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독서력은 독서 경험이란 관점에서 설정한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학작품이란 추리소설이나 오락본위의 책을 제외한 것으로 흔히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을 떠올리면 된다. 최근의 추천 도서들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가벼운 책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받는 책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긴장하면서 읽어야 진짜 독서다. 초등학생이라도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은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신 이치의 쇼트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도 아주 짧은 단편소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헤르만 헤세나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과 같은 명작은 물론 아무 문제 없다. 역사소설과 같은 책이 경계선이 된다. 역사소설은 다양한 인물상을 만날 수 있어 유익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리소설처럼 완전히 오락 위주로 흘러가 버린다. 나는 정신의 긴장을 동반하는 독서를 권한다. 정신의 긴장이 동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밀히 잴 수 없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저자는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편이 바람직하다. 교양도서 50권의 힘. 독서력의 기준으로 교양서를 내세운 까닭은 여기에는 문학 계열의 책과는 또 다른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을 읽는 초등학생을 보고는 별반 놀라지 않더라도 교양도서를 즐겨 읽는 초등학생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런 책은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그래도 세상 일에는 기본적인 순서라는 것이 있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순서로는 문고본이나 전집 등의 시리즈 도서들을 소화한 다음에 단권으로 된 책들을 손에 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문고본에 익숙해진 다음에 고등학교 말부터 대학교 2학년쯤까지 단권으로 된 교양서들을 읽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아니라 3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성들이 주로 교양서를 읽는다. 즉, 책을 읽는 습관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학생들이 입문서와 같은 책들의 주 고객이 아니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다. 간결하고 충실하게 특정 학문 분야를 정리해 놓은 책은 입문서로서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교양 도서를 읽는 독서 습관이 사라지니 그것만큼 부자연스러운 일도 없다. 그런 책을 손에 쥐느냐 마느냐가 독서력을 결정한다. 나도 책 읽기에 푹 빠져든 시기가 있었다. 18살 무렵부터 20살쯤까지가 그 정점이었다. E.H. 카이의 역사란 무엇인가,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의 사상, 포르트만의 인간은 어디까지가 동물인가 등에 몰두했다. 짧은 기간에 100권, 200권을 읽어나갔는데 한결같이 훌륭하고 영양가 있는 책이었다. 교양서는 한층 광범위한 지식체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준다. 한 권을 읽으면 보다 수준 높은 책을 2권, 3권 더 읽고 싶어진다. 그런 흡입력이 있다. 지식욕이라는 것은 자극을 받으면 누구라도 생겨나게 마련이다. 내 경험을 보면 50권을 읽고 안 읽고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 50권은 대략 한 달에 2권이면 2년, 한 달에 1권이면 4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양이다. 10권으로는 부족하지만 50권쯤 되면 확실하게 익숙해진다. 왜 100권인가? 독서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문학작품 100권과 교양도서 50권을 내세웠는데 왜 100여 권의 책을 기준으로 했을까? 그것은 독서가 기술로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계선이 얼추 100권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권 한 권 읽어나가면서 독서력은 달라진다.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비등점의 권수는 10권, 20권이 아니라 100권이다. 기술이라 불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당연해져야 한다. 또는 어떤 책이든 실패 없이 정확하고 일정하게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책을 100권가량 소환해내면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겨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개의치 않게 된다. 그러면 바쁜 가운데에도 책을 읽는 일이 버겁지 않다. 독해력이란 관점에서도 100권 이상 읽어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읽은 책이 늘어날수록 독해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독서력의 기준으로 1000권을 내세운다면 벽이 너무 높지 않을까? 독서가 직업의 일부인 학자나 걸출한 독서인을 독서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과거의 일반적인 대학생이 읽었던 분량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다. 단, 유효기간은 4년. 그런데 100권을 얼마 만에 읽어야 할까? 물론 평생 걸려 100권을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훈련 효과를 생각하면 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하고 싶다.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면 그건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완전히 잊어버려서 제로가 되기 전에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 어느 정도 집중적인 훈련 기간을 두면 기술이 자리 잡는다. 엄밀하게 4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5년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10년은 너무 길어 해이해지기가 십상이다. 100권은 대충 잡아 한 달에 2권이면 4년, 4권이면 2년이 걸리는 수치다. 현재 학생이 아니더라도 4년을 기준으로 독서를 시작하기 바란다. 100권은 기준으로 삼기에 좋은 숫자로 나름 신중하게 결정한 수치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100권 이상 읽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보기 바란다. 아마 100권 이상을 읽은 사람은 독서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100권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정확성이나 설득력이 뛰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150권 이상을 읽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성이나 교양이 느껴진다. 150권을 읽었는데도 전혀 티나지 않게 행동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책을 잘 읽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은 이것저것 잘하는 운동이 많다. 독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독서는 운동과 달리 특별한 소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훈련 방법에 따라 누구라도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게다가 독서를 통해 몸에 배는 힘은 매우 개성적이다. 예전에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책이 프랑스 현대 사상을 취급한 책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당시 어떤 실험에서 IQ는 높지만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혔더니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때 그 사람은 난 IQ가 꽤 높은 편인데 이해할 수 없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은 독서를 잘 모르기에 나온 발언이다. 독서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축적된 독서량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장거리 달리기나 행군과 비슷하다. 특별히 발이 빠를 필요가 없다. 날마다 달리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가면 대부분 장거리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경운동이 뛰어나더라도 평소에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은 소질이 부족해도 꾸준히 연습한 사람보다 뒤처지게 된다. 독서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꾸준히 하는 것이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50권이란 독서량을 독서력의 기준으로 세운 것이다. 그 정도 분량을 소화낸 사람들은 그만한 독서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독서가 취미였던 까닭은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독서량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중고생이 되면 급격하게 독서량이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때는 독서가 취미였는데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왠지 책을 잡지 않게 된다. 문장을 읽는 힘은 당연히 초등학생보다 중고생이 뛰어나다. 그런데 왜 독서량이 감소할까? 초등학교 때 독서가 취미였다는 말 속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 독서의 대부분이 아동 도서라는 사실이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는 하다못해 그림책도 들어가 있다. 이처럼 그림책이나 오락본위의 아동 도서를 판단 자료로 삼으면 안 된다. 성인의 독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고생이 되어서 책과 담을 쌓는 현실을 보면 초등학생의 독서 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고생이 책을 멀리하는 것은 독서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다. 독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상당수의 사람이 책을 읽게 된다. 한때 아침 독서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아침에
10분 내지 20분 동안 책을 읽자는 운동이다. 책을 지정하지 않고 감상문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제약 없이 가볍게 책을 읽는 시간만 확보해 가는 것이다. 이 운동은 독서를 몸에 배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높은 수준의 독서력만 갖추고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독서는 학교 교육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퍼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교 교육의 주된 목적을 독서력 형성으로 삼아서 교과 과정으로 정해야 한다. 심지어 나는 모든 교육이 독서력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독서력이 폭발하는 지점을 찾아라. 꾸준히 독서를 해온 사람이 자신의 독서 경력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성인의 독서로 넘어서게 해준 책이 있을 것이다. 흥미본의의 독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준 책이 내게도 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책을 즐겨 읽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점 독서량이 줄어들어 한 달에 2권 정도 읽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독서량은 늘지 않다가 1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지리 시간을 깡그리 독서 시간으로 삼은 것이다. 단순하게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들고 와서 수업 시간에 읽게 했다. 선생님은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에게 책을 읽히기만 했을 뿐이었다. 수업 시간이 75분 정도였으니 75분 내내 책을 읽게 된 것이다. 나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맨 처음 들고 갔다. 학교에서 일단 읽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어 끝까지 다 읽었다. 그 만족감은 상당히 컸고 그 뒤로 잇따라 읽기 시작했다. 그 뒤에는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독서량이 늘어갔다. 하굣길의 서점에서 책을 살펴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다. 단순한 독서 지도였지만 그 효과는 전 학생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다. 자신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 책은 왜 읽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나는 바로 자신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이 엄격하고도 즐거운 자아 형성을 근래에 들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동안 자아 형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내용은 없어도 된다. 진지한 건 재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그런 영향 하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자아 형성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서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자아를 형성하는 문제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서를 통해 진지하게 자아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 재미있게 살아가면 그만이다 라는 풍조 속에서 자아 형성의 과정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극단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된다. 자아란 것은 확고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경험과 사고를 쌓아가면서 정체성이 중층적으로 쌓아가며 안정되어 간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독서의 폭이 좁으면 한 가지 사실을 절대시하게 된다. 교양이 있다는 것은 폭넓은 독서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눈앞의 한 가지 주장에 마음을 빼앗겨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지성이나 교양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것은 부정하는 사고 방식에 빠지면 독서의 폭도 한정되고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것만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음미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볼 수 없고 한 가지 삶의 방식만을 모범으로 삼는 경향이 강해진다. 모순되고 복잡한 사실들을 마음속에 공존시키는 것. 독서로 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잡성의 공존이다. 자아가 한 덩이의 단단한 바위라면 부서지기 쉽다. 복잡성을 공존시키면서 서서히 나선 모양으로 상승해 가야 한다. 그래야 강인한 자아를 기를 수 있다. 사고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딱딱하고 허약한 모습이다. 편협한 사고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움. 이것이 독서로 가꿔지는 강인한 자아의 모습이다. 혼자가 되는 시간에 즐거움을 알자.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물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면서도 인간성을 갈고 닦을 수 있겠지만 혼자 조용히 자신과 마주서는 시간이 자아 형성에는 필요하다.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도 즐거운 법이다. 독서는 정신적인 긴장을 필요로 한다. 이 적절한 긴장이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독서는 혼자 하는 듯 싶지만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책을 쓴 사람과 함께하는 둘만의 시간이다. 저자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조용하고 깊숙이 말을 걸어온다.
뛰어난 인물이 공들여 만든 문장을 혼자 음미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얻게 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책 읽는 시간에 풍요로움을 잘 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종합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딘가에 쓰기 위해 단편적인 정보만 처리한다면 인간성이 충분히 배양될 수 없다. 뛰어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인간은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는 현재 이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서도 훌륭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뛰어난 사람과의 만남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욕구를 자극하고 인간성을 높여준다. 독서력만 갖추면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에게서 조용히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단 실제 얼굴을 마주보고 듣는 것보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문장을 이해하기에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독서를 계속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독서가 되지 않는다. 독서 습관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태도를 길러준다. 지금까지 독서력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